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에게 정렬입니다. 자,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1일 입니다. 자, 전일 9월 20일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새벽 시간이라 일단은 차트가 지금 장이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도저히 뭐 중간중간에 시간이 안 나서 새벽에 좀 일찍 영상을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은 조율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대한전선 여러모로 대한전선을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정리를 해서 본자라면, 자, 일단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일단 전선 기업입니다. 전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좀 탈출은 현금 확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대부분 사세요, 가지고 있으세요, 파세요, 뭐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사라고 해서 사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 팔라고 했다라고 해서 팔면은 그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라고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시는 건 괜찮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건데, 그냥 그렇게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좀 이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실 건데, 원점으로 돌아와서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팔라고 해도 팔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라도 다 마찬가지.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뚝심 장기 투자, 그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전선 기업입니다. 해저 케이블도 하고 있고, 해저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 뭐 전문 기업이죠.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쪽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케이블 산업들. 전선 쪽인데, 전선의 원자재가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가격이 보통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얘네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더라. 근데 떨어지면 수익성이 좋아져요. 왜냐면 얘네들이 매입을 해서 전선을 만들고 판매를 하니까. 근데 전선 가격이라는 게 경기에 따른 동향들,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구리 가격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전망치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된다. 구리가 이제 전 산업군에 다 거의 대부분 사용되잖아요. 전기가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군에 제품들에 구리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를 보면은 경기를 보인다. 닥터 코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된다.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면은 사용량이 증가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렇게 해저 케이블, 태양광, 풍력, 뭐 전력 쪽으로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쪽이 아무래도 수주가 좀 계속 들어와줘야 이 기업이 먹고 살 수 있고,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있죠. 이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오른 만큼 가격의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는 뭐 크게 영향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전선 가격은, 구리 가격은 올랐는데 이 가격, 판매 가격도 올라가겠죠.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구리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매입을 했는데 오른 분의 가격을 판매가에 전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상승분은. 근데 여기에서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떨어진 만큼의 손실분을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가격으로 유지를 하는 걸 겁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하는 건데,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물류 비용에 대한 증가,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전력, 이거 생산을 하는 구리 전선 가동을 하는, 아마 가동 비용들도 생산 비용들이 좀 많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생산 비용 증가가 좀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닥터코퍼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좀 드린 바 있는데,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여기 아무래도 이런 천연 구리, 여기 이 가격인데 지금도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기술적 차트를 봤을 때, 자, 1일 계속 떨어지고 있죠.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매입을 했다가 여기서 생산을 한 이 제품들은 판매가를 전가를 시키지 못하겠지만 박스권의 움직임만 보여준다고 해도 이 저점 고점 우리가 평균 단가를 낮추듯이 평균으로 회귀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구리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전선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근데 우리가 뭐 이슈들이 있죠. 우크라 재건. 이제 조금 재건주들이 주목받을 때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재건주가 러시아랑 일단 우크라이나랑 좀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었느냐. 자,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승자가 있거나 아니면 무승부가 되거나 승패 무승부 이렇게 한마디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결과가 안 나오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지금 좀 우세에 있는 상황들이고 상황이 좀 반전됐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좀 공지력 올리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틴이 말을 하기를 좀 나는 전쟁을 좀 끝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땅을 되찾고 싶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거긴 한데 우크라이나는 일단은 글로벌 나토하고 미국하고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좀 상황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전쟁이 이제 끝이 나면은 막바지에 이르면은 러시아 쪽에서도 뭐 패배를 선언하든가 근데 이건 가능성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패배를 선언할 것 같으면은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악이죠. 최악. 아마 이게 무승부가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만 지키고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약간 제가 뭘 알겠냐마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승부가 됐다. 서로 피해가 큰 상황들이니까 그럼 이제 재건주들이 주목을 받겠죠. 재건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전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수주는 계속 증가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구리 가격들은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게 2009월 초반 30% 이상 하락을 했다. 글로벌 침체 신호탄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입니다. 어제였죠. 수요가 늘어난 구리, 상당 기간 공급 부족, 구리 관련주 사라.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2024년도부터 구리 신규 개발이 없어가지고 공급이 줄어들고 구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자동차, 전자, 건설, 산업 전반의 필수 원재료인데 여기에서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구리 관련주에 투자를 해서 두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전통 산업에서 녹색 산업으로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전력 에너지에 대한 녹색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구리 개발 프로젝트에서 신규 공급량이 2024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달리 말해가지고 대한전선의 신규 공급의 정점이 언제입니까? 2024년도. 구리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간이 나온 겁니다. 기간이. 자, 신규 구리 개발 프로젝트에서 신규 공급량이 2024년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구리 가격이 정점이 2024년도에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도 그 근방이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높은 실적이 고점이. 특히 2027년과 2028년에 예정된 대규모 구리 개발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상당 기간 동안 구리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이어갈 수 있다. 2024년도부터 이어간다면 고실적은 구리 관련주의 고실적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녹색 산업의 구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이거는 뭐 산업이 관련 없는 것들이고 전기차 배터리 와이어링 충전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 전선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도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LS가 되겠죠.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 풍력 해적 케이블 뭐 될 수 있겠죠. 배터리에도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충분히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시간들만 조금 버틴다라고 하면 이 대한전선에 대한 실적이 개선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어떤 분께서는 소설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이건 예상이라는 거는 창의적이어야 돼요.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창의적이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흑자가 났고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버리면은 제가 돈을 벌어서도 매출 이만큼 나고 영업이익을 이 정도 냈는데 이것 떼고 다 떼주고 세금 떼니까 마이너스네.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총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냐. 자, 단기순이익에다가 여기에다가 주식수를 나누면은 EPS가 되죠. 1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1주당. 1주당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주식수를 나눈 거잖아요. 1주당 이 영업이익 이 가치가 얼마냐, 몇 원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자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러면 이때도 자본 총계도 꾸준하게 늘었어요. 자산 총계. 자산은 뭐 내 돈이고, 자산은 총자산이고. 부채는 이제 빌려서 쓰는 돈이에요. 부채는 내려왔어요. 부채는 내려왔고 총 자본은 증가됐습니다. 3,500에서 8,000억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이전 1분기보다는 8,800억에서 8,600억으로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지배주주 지분, 지배주주의 주주잖아요. 지분이잖아요. 지분. 이건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배주주 지분은 여기에서 이제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 1주당 자산 대비 가치 1주당 자산 가치가 이 몇 원이잖아요. 8,443원에 여기에다가 주식수를 상장되어서 유통되는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 1주당 단가가 나옵니다. 1주당 자산. 근데 이게 지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 아니고 시간이 좀 흘러야 지금 이제 이 주가보다 지금은 600원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간단하게 나옵니다. 지배주주 순자산 그리고 수정 기말 주식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본 자본총계. 그러니까 600원대죠. 600원대. 700원대에서 600원대.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600원이니까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우리 주가는 내재 가치가 있고 시장성이라는 게 있고 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수급으로 인한 단기적인 요인들이지만 수급 심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슈들 뭐 이런 것들 포함이 되는 거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형성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자산 가치가 200원인데 뭐 주가는 뭐 2만 원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포스코 케미칼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런 성격에서 얘는 BPS가 지금 3만 원인데 지금 17만 원 수준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요인들은 틀려요. 기업들마다 다르니까 주가 형성되는 게 다르니까. 성장주는 나중에 향후 10년, 5년, 10년을 바라보고 그 주가를 미리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로 봤을 때 뭐 이 BPS가 2배 수준이다. 이 보면은 여기서 2배 수준이다. 이건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10배 간다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그 정도로 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 정도 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산에 대한 가치가 증가되면서 주가도 올라가겠죠. 주가가 600원인데 만약에 주가가 600원인데 자산에 대한 가치가 7,000원이면은 600원보다 자산이 더 이제 높은 거잖아요. 주식이 연동이 되는 거라 생각하면은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도 힘내시고 내일 또 이제 22일에 한국 시간 새벽 22일에 FOM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틈틈이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